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똑같은 환경에서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목표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같은 회사에 입사했는데 누군가는 계속 성장하고 누군가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성공하고 다른 사람은 문을 닫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재능의 차이, 운의 차이? 아니면 환경의 차이일까요? 수십 년간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들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결국 해내는 사람들이 가진 핵심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작게 시작하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시작을 너무 거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매일 2시간씩 운동하겠어. 하루에 책 한 권씩 읽겠어. 당장 사업을 시작하겠어. 이렇게 큰 목표를 세우고는 며칠 못 가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해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작게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려면 매일 팔굽혀펴기 1개부터, 독서 습관을 만들려면 하루 한 페이지부터,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말의 작은 실험부터 시작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BJ 포그 교수는 이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는 행동으로 시작하면 그것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글쓰기 실력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매일 3,000자씩 쓰겠다고 다짐했지만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매일 딱 한 문장만 쓰기로 한 것입니다. 너무 쉽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문장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2문장, 3문장이 되었고 어느새 한 단락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책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핵심은 시작의 장벽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특징은 실패를 데이터로 보는 관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개인적인 결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역시 난 안 돼. 내가 부족해서 그래. 재능이 없나 봐.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시도할 용기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결국 해내는 사람들은 실패를 전혀 다르게 봅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이 방법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정보일 뿐입니다. 과학자가 실험 결과를 기록하듯이 그들은 실패에서 배우고 다음 시도를 개선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의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누군가 1만 번이나 실패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일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드웩 교수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번 무언가가 잘 안 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번에 뭘 배웠지? 다음엔 뭘 다르게 해볼까? 어떤 부분이 생각과 달랐지? 이렇게 실패를 분석하고 기록하다 보면 점점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 후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에만 집중합니다. 1년 안에 10kg 감량, 연봉 1억 달성, 책 출판하기. 하지만 결국 해내는 사람들은 목표보다 시스템에 집중합니다. 목표는 원하는 결과이고 시스템은 그 결과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시스템이 진보를 만든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효과적인 시스템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모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매일 오늘은 영감이 올까 하며 기다립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마시고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정확히 90분간 글을 씁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영감과 상관없이 그 시간에는 무조건 키보드 앞에 앉습니다. 누가 더 빨리 책을 완성할까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좋은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매번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 행동을 찾으세요. 그 다음 그 행동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세요. 이렇게 환경을 설계하면 의지력 없이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적절한 타이밍에 도움을 구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할 수 있어라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은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정확히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알고 약점 부분에서는 주저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혼자 며칠을 씨름할 문제를 경험자에게 물어보면 5분 만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12살 때 HP 창업자 빌 휴렛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품을 구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빌 휴렛은 감동해서 부품뿐 아니라 여름 인턴 자리까지 제공했습니다. 만약 잡스가 부끄러워서 못 물어봐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도움을 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물어볼지 아는 것. 그리고 받은 도움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마지막 특징은 장기적 관점과 인내심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음식을 주문하고 클릭 한 번으로 영화를 보고 빠른 성공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은 복리의 마법을 믿습니다. 매일 1%씩만 나아져도 1년 후에는 37배 성장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단기적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 방향을 믿고 꾸준히 걸어갑니다. 대나무는 처음 4년 동안 겉으로 보이는 성장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땅속에서 깊고 넓은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5년째부터 하루에 30cm씩 자라서 6주 만에 15m까지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힘, 실패를 데이터로 보는 관점,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 도움을 구하는 지혜, 그리고 장기적 관점과 인내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특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작은 행동을 찾으세요. 매일 그 작은 행동을 반복하세요. 잘 안 되면 방법을 바꾸세요.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